개항을 셀프 공천. 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인천 개항을 출마와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어제 이와 관련한 폭로에 나섰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상임 고문을 차출해야 합니다. 이 고문은 보궐선거에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도 책임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또 우리 비대위는 국민의 뜻에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부가 이재명 상임 고문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직접 출마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개항 을에 출마를 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고민 좀 덜 할 걸 그랬습니다. 저 역시도 조기 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이 처한 어려움과 지금 이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깊은 고심 끝에 위험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네, 보면요. 이재명 의원 당의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면서 고심 끝에 불려 나온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권 도전이 무산된 박지원 전 위원장이 이 발언을 뒤집고 나선 건데요. 보면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개항 공천을 직접 요청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박 전 위원장 지금까지도 이런 결정을 후회한다면서 이재명 의원이 기회주의자라는 이런 원색적인 비난까지 쏟아냈습니다. 최준경 교수님, 예. 지금 이 시점에서 박지원 전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속내는 뭘까요? 제가 볼 때는 관심을 계속 받고 싶은 것 같아요. 언론의 조명을.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대표 출마도 무산된 상황에서 언론들이 더 이상 박지원 위원장에 대한 이제 보도나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좀 정말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통해서 본인에 대한 관심을 다시 끌어올리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중량감 이런 부분들을 키우려는 의도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나가도 나갔어요. 증거도 없이 저런 얘기 하시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을 대선 때 어쨌든 이렇게 당에 영입을 해서 비대위원장까지 하도록 여러 가지 역할을 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저는 정말 정치적 도의에도 맞지 않고 또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분이 저렇게 해서 과연 청년 정치인으로서 정말 촉망받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면 원칙을 따르고 정말 밑바닥부터 잘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이 환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른 정치인들,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을 공격하는 발언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중량감을 키우려는 태도 자체가 상당히 저는 비판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전 위원장의 어제 저 주장은 이재명 의원이 이번 인천 개항을 국회의원 선거 때 자기를 공천해달라고 압박을 가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게 사실이라면 파장이 일만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박지원 전 위원장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도 저희가 전제를 하고 말씀을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의 박지현 피하는 법이라는 얘기가 회자되기도 했었죠. 영상 보시죠. 박지원 위원장이 자기는 안 되는데 왜 의원이면 되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말씀이세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지원 전 위원장 얘기가 나오면 저렇게 좀 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어제 저 박지원 전 위원장의 폭로가 나오고 난 이후에 기자들이 이재명 의원에 딱 붙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보시죠. 박지원 위원장이 인터뷰에서 의원님이 직접 개항을 전화해서 공천해달라고 했다라고 말을 했던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직접 요청했다고 말씀. 개항을 요청했다는 발언을 했는데 인터뷰에서 그거에 대한 의원님 입장 궁금한데. 자, 이제 그만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이재명 의원. 이러니까는 당장 당권 경쟁자인 강병원 의원도
셀프 무염치 공천의 전말이 드러났다. 이렇게 비판의 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런 상황이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글쎄 뭐 전당대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이재명 의원의 진실성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저는 타격을 받을 것이다. 만일 생각이 드는 사실로 게, 드러난다면? 왜냐하면 네. 조홍천 의원이 오늘 좀 전에 지금 SNS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조홍천 의원이 당시에 그 최고위원이었거든요. 네. 당시에 회의를 하기 전에 공식 회의를 하기 전에 사전 회의가 있었대요. 그 회의에서 박지원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이번에 개항을 출마를 내가 이야기하겠다. 이걸 우리가 저 비대위에서 하는 걸로 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최고위원들이 아니 이건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그런 사전 논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 공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니까 박지원 위원장이 알았다. 오늘 이야기 안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딱 오프닝 그 공식 회의를 하니까 다짜고짜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은 출마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더 이상 이 비대위의 공식 의견처럼 이렇게 이제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발표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그 송영길 대표의 이제 서울 출마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위원장이 이제 이야기인 게 바로 그거예요. 본인이 수차례 걸쳐서 이재명 의원하고 통화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자기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이 그걸 사실 총대를 맨 거죠. 근데 다른 최고위원들이 그걸 말리니까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본인이 그냥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기정사실화가 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본인도 지금 후회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말 자체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전부터 예측을 했지만 이재명 의원이 뭐 심사숙고했다, 108번 냈다 이런 이야기는 다 아니고 이미 본인은 개항을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서 불체포 특권을 얻고 그다음에 대표를 나가서 당대표로서 자기의 수사에 대한 방어막을 하겠다. 이런 어떤 일련의 의도성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왔고 그 동력이 바로 본인이 아니었는가. 주변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왜냐 제가 알기로는 그 7인의 멤버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나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끝까지 나가겠다라고 고집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겉과 속이 다른 행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노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의 개인적 의견이자 분석이었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의원은 초선 아니겠습니까? 처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는데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제 이재명 의원의 모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이재명 의원이 초선이니까 사실상 먼저 국회의원이 된 모든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의원의 동료이자 선배 의원들은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렇게 의총장 앞에서 문 앞에서 입장하는 의원들에게 저렇게 폴더 인사라고 하죠. 거의 뭐 90도까지는 아니지만 고개를 바짝 숙여서 의원들을 맞이하는 모습. 8월 28일 전당대회를 앞둔 이재명 의원의 어제 의총장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픽 주시죠. 그런데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요즘에 사법 리스크라는 말들이 막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죠. 윤영찬 의원, 강병원 의원, 박용진 의원이 잇따라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법조인인 사법 얘기가 나오니까 정혁진 변호사님께 좀 질문을 드릴까요? 뭐 사법 리스크 민주당 내에서 뭐 굉장히 언급이 잦아졌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혐의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그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경기 남부청 반부패 수사대에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그 의원과 정진상 비서관이 피의자로 적시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은 이제 부동산 개발할 때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른바 땅 작업, 두 번째가 인허가거든요.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땅 작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국가 땅이니까. 그런데 인허가가 문제가 되는데 그 종상향을 무려 네 등급이나 한꺼번에 올려줬다라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엄청난 돈을 못 버는 게 더군다나 이게 땅이 분당에 있는 그 근접한 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냥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여야 당대표가 모두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는 아마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 않을까. 여야라면 여당에선 이준석 대표. 그렇죠. 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의 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여론조사도 뭐 최근에 좀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면 이재명 의원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의견을 국민들께 여쭈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리스크 있습니다.
거의 이제 60%에 가까운 59.2%가 리스크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리스크가 없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32.4%에 불과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니까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네. 자, 실제 이재명 의원 검찰 수사 중에 6개 사건에서 피의자로 적시돼 있고요. 방금 이제 정혁진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얘기가 백현동 얘기도 어제 감사원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박상규 의원께 질문을 해볼게요.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 30% 정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믿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들,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중도 무당파나 이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사실관계를 드러난 것을 어떻게 외면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리스크라는 게요, 악재라는 것이 불확실성이 악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리스크라는 것도 그 리스크가 뭐 유죄다, 아니면 뭐 혐의가 있다,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입증이 돼서 소환이 되고 기소가 되고 뭐 구속 여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드러나 버리면 오히려 클리어가 된다 그러잖아요. 네. 증시에서도 그런 뭐 악재들이 돌출할 때 악재가 있을 것 같다는 소문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소되면 나쁜 쪽으로 금리를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리는데도 증시는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리스크가 제거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6가지 사건이 계속 수사가 되고 있는 한 지금 비명계 의원들, 그 경쟁자들의 말처럼 당이 도대체 언제까지 검경과 이 감사원에 의한 여러 가지 그 사법 리스크, 불확실성을 그 속에서 네네. 헤매야 되느냐, 이런 것이 당대표가 이재명 의원이 되면 계속될 텐데 당의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인데 네. 과연 이것이 이제 실제 표 대결에서 어느 쪽이 더 지지를 얻을까, 이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의원에 관련된 수사가 경기 남부청에서 뭐 6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고, 이재명 의원은 아마 8월 28일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향후에 이 뭐 사법 리스크 관련된 논란은 정치권에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내에선 어차피 대표 이재명 뭐 어대명, 뭐 확대명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던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나땡이라는 말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나땡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보시죠.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게 참 좋은 입장일 거라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은 바둑에서 꽃놀이패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입장으로서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냥 치명적인 상황에서 계속 끌려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간 비단 주머니예요. 사실은 이제 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등 카드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겁니다. 항상 반박 사례로서 이재명 의원의 사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공격에서도, 사적 채용과 관련돼서도 이재명 의원은 이미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는 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나땡이라는 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이 대표 나오면 땡큐 이런 말을 이제 이나땡이라고 하는데, 자, 민주당의 서른 의원은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되는 게 참 좋을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바둑에서의 꽃놀이패를 언급했고, 김재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비단 주머니입니다. 여야 모두에게 저런 말들이 나왔어요. 최준봉 교수 보시기에는 그냥 이재명 흔들기에 불과하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저러면 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 놔두면 되잖아요. 당선되게. 좋다며요. 그리고 서른 의원은 왜 저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당에 본인도 대표로 출마하신 분이. 그러니까 경쟁자니까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막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경쟁 구도 이런 부분들을 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공격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어찌 됐든 그러면 뭐 이재명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차후에 그러면 대여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윤석열 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요, 이제 바꿔서 정말 잘하길 바라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지지율이 하락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된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촉각을 건드세울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정혁진 변호사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같은 게 아까 우리 토크 중에 정변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의 대표가 되는 부분도 잠깐 언급을 주셨던 것 같아서 네네. 그럼 이 타이밍에 정혁진 변호사는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대표가 되는 게 정말 이나땡이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일단 혐의가 6가지나 되고요. 네. 거기에 이제 대장동까지 포함되면 7가지가 되는데 그런데 그 혐의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예컨대 네. 백현동 같은 경우에 감사원에서 무혐의다 그러면 남부청에서 아무리 그 피의자가 적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아 이거 뭐 잘못된 건가 그럴 수 있는데 국가기관인 경기 남부청과 감사원에서 다 이상한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기소가 안 되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기소가 됐다라고 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오로지 야당 몫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은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야당 대표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야당 대표가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되면 그럼 경쟁자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은 거죠. 지금 이 영상은 이재명 의원이 오늘 오전 노무현 대통령 묘역이 있는 봉화마을을 방문하는 모습의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